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파크 프로그램을 담당한 김하나입니다. 하드 파일 시스템에서 스파크를 이용한 ETL 활동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전 정보를 시작으로 스칼라 스파크를 이용한 간단한 ETL 넷이 파이스파크와 주피터랩의 연동, 그리고 주피터랩 환경에서 파이스파크를 이용한 ETL과 하이브와 스파크를 연동해 스파크 SQL을 이용한 ETL을 준비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코드들을 직접 실행해 보겠습니다. 설치 매뉴얼은 따로 제작 중에 있어 기본적인 설치나 환경 설정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버전 정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둡 3.1.1을 기반으로 스파크 3.1.2, 하이브 2.3.0, 아나콘다 1.7.2, 파이썬 3.8.8, JDK 1.8.0, 마리아DB 10.1.37을 사용하였습니다. 차후 자료에서 마리아DB는 DB로 명시하였습니다. 먼저 스칼라 스파크를 이용한 ETL입니다. 하드 파일 시스템의 CSV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체 코드를 짜고 확장자를 .스칼라로 파일을 작성한 뒤 스파크 쉘-i 명령어를 이용해 코드를 실행했습니다. 하드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IP와 포트, 파일 경로 등을 지정해 준 뒤 spark.read 명령어를 사용해 CSV 파일을 읽어왔습니다. 자르 드라이버와 DB 접속 정보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였고 읽어온 CSV 파일을 DB에 저장하였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시면 하드 파일 시스템 내의 파일이 잘 읽혀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DB에 있는 데이터를 하드 파일 시스템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칼라 파일로 작성하였고 sparkshell-i 명령어를 실행하였습니다. IP, 유저, 비밀번호, DB명, 태블명을 이용해 접속 정보를 설정하고 자르 드라이버를 사용 DB에 접속하였습니다. 읽어온 정보를 CSV 형태로 하드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였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시면 DB에 있는 테이블이 잘 조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스파크와 주피터랩의 연동인데요. etc 프로파일 파일을 수정함으로써 파이스파크 명령어 입력 시 주피터랩이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IP를 매핑해 주었습니다. 파이스파크와 주피터랩을 연동함으로써 주피터랩의 기능과 파이스파크의 기능 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스파크 명령어를 주피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아나콘타 설치 시 기본 디렉토리를 하둡이 설치된 디렉토리로 설정하였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둡 설치 내 모든 폴더와 파일들을 자유롭게 생성, 수정, 조회가 가능해졌고 리눅스 시스템 접근이 한층 용이해졌습니다. 이제 주피터 환경에서 파이스파크를 이용한 ETL 활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썬 명령어를 사용한 ETL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 주피터 환경에서 스파크 명령어를 사용한 ETL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명령어를 사용한 ETL입니다. 하드 파일 시스템에서 DB로 데이터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모든 코드는 에러 방지를 위해 try except 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를 정의해 주었습니다. 파이썬의 HDFS 라이브러리 내 insecure client 모듈을 이용해 HDFS에 연결했고 판다스의 readcsv 명령어를 통해 파일을 읽어와 출력했습니다. 읽어온 정보를 DB에 저장하기 위해 파이썬의 SQL 알케미 라이브러리 내 create engine 모듈을 이용했고요. IP, 포트, 유저 정보를 이용해 DB에 연결했습니다. try except 문을 이용해 HDFS에서 읽어온 CSV 파일을 저장하고 정상 저장 시 석세스 문이 출력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셀렉트 쿼리로 저장 결과물을 조회해보니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DB에서 하드 파일 시스템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create 엔진을 이용해 DB에 접속하고 셀렉트 쿼리를 이용해 테이블을 조회, 그 테이블에 데이터를 인서트해 보았습니다. 인서트 후 결과 확인을 위해 테이블을 재조회해보니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삽입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하드 파일 시스템에 저장해 볼 텐데요. 아까와 같이 insecure client 모듈을 이용했고 DB에 인서트한 결과를 CSV 형태로 HDFS에 저장하였습니다. 정상 저장 시 석세스 문구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결과 확인을 위해 read CSV 명령어를 통해 결과를 조회하니 정상 저장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파이썬의 ML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ETL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간단한 머신러닝이지만 하드 파일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DB에 저장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피마 인디언의 당뇨병 예측을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였고요. 모든 코드는 에러 방지를 위해 try except 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를 정의해주고 하드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 보았습니다.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습니다. 불러온 데이터의 특성과 상관관계를 확인해보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피처와 라벨을 정의하고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8대2의 비율로 나눠주었습니다. 모델은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로 선정하고 핀 명령어를 통해 데이터 학습을, 프리디트 명령어를 통해 예측을 진행하고 예측 결과 값을 데이터 테이블에 추가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테이블을 DB에 저장해 주었는데요. Create Engine 모듈을 사용해 진행하고 정상 저장 시 석세스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테이블을 Select 쿼리를 통해 조회해보며 머신러닝을 이용한 ETL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은 주피터 환경에서 파이스파크를 이용한 ETL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러 방지를 위해 try except 문을 사용하였습니다. HDFS에서 DB로 데이터 이관을 해보았는데요. 주피터 랩상에서 스파크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IP와 포트 유저 정보를 이용해 하드 파일 시스템에 연결하고 spark.read 옵션 명령어를 사용해 파일 시스템 내에 CSV 파일을 조회하고 출력해 보았습니다. 자르 드라이버를 이용해 DB에 접속하고 대상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주었습니다. 저장 완료 시 석세스가 출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DB에서 하드 파일 시스템에 저장해 보았는데요. 파이스파크 명령어와 자르 드라이버를 이용 DB에 연결하고 데이터베이스 내 테이블을 조회 후 출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HDFS에 CSV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된 결과를 spark.read 명령어로 조회해보면 정상 저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피터랩과 스파크를 이용한 ETL 처리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브와 스파크를 연동하고 스파크 SQL을 사용한 간단한 ETL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브와 스파크 연동을 위해 하이브 컴프 폴더 내 하이브 사이트 XML 파일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기존 메타스토어 설정 주석 처리 후 호스트네임, 포트 주소 등을 매핑해 주었습니다. 수정된 하이브 사이트 파일을 CP 명령어로 스파크 하위에 컴프 폴더에 복사해 주었고요. 그 후 하이브의 빈 폴더를 이동 후 하이브 서비스 시스토리 서버 2와 하이브 서비스 메타스토어 명령어를 입력해줍니다. JPS 명령어로 백그라운드 구동을 확인해보면 런 자르로 정상 구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이브와 스파크 연동 설정은 완료되었고요. 하이브와 스파크 동시 구동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같은 테이블을 대상으로 하이브로 인서트를 그리고 그 결과를 스파크에서 스파크 SQL을 통해 조회해보았습니다. 하이브에서 정상적으로 인서트가 되고 스파크에서 셀렉트 결과 테이블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와 스파크를 연동해 주피터 환경에서 스파크 SQL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주피터 환경에서 spark.sql 명령어를 사용해 데이터를 셀렉트하고 인서트까지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결과 조회 시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삽입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스파크 SQL을 이용해 인서트한 결과물을 DB에 저장해 볼 텐데요. 자르 드라이버를 사용해 DB에 연결하고 인서트 결과 테이블을 DB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정상 저장 시 석세스를 출력할 수 있도록 try except 문으로 묶어주었는데 정상 저장되어 석세스가 출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자리에서 보여드린 예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스칼라 스파크, 주피터 환경에서의 파이스파크, 그리고 하이브 연동을 통한 스파크 SQL 세 가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시간 관계상 코드는 미리 작성해 준 점, 방학 기간 중 코로나로 인해 학교 출입 제한으로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어 실행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칼라 스파크를 이용한 ETL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VI를 통해 스칼라 파일을 열었고요. 이렇게 하도 연결 정보를 설정하고 이제 로드를 할 때 위에서 선언한 변수들을 사용해 로드했고요. show 명령어를 이용해서 상단에 두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고 이제 자르 드라이버와 DB 연결 정보를 이용해 DB에 연결하였습니다. 저는 스칼라 파일로 코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스파크 쉘-i 명령어를 이용해 실행을 하였고요. 하드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서 조금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show 명령어를 작성해 두었기 때문에 이제 하드 파일 시스템에서 읽어온 데이터의 상단 두 가지를 출력하게 될 텐데요. 데이터를 보여주는 부분 외에 출력하는 코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서 데이터가 출력되면 데이터는 DB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고요. 원래는 이거보다는 속도가 조금 빠른데 제가 원격으로 작업하다 보니 속도가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가 잘 출력되었습니다. 이제 DB에 저장하는 과정을 실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실행이 완료되었으니 이제 DB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IP와 유저 정보를 DB에 접속을 하였고요. 저는 결과 파일을 scala hdfs2 db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조회해보면 데이터가 정상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피터 환경에서 파이스파크를 이용한 활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스파크 명령어 입력 시 이제 주피터 랩이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IP가 매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따로 브라우저 연결은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크롬에서 직접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아나콘다 설치 시에 기본 드라이버를 하둡이 설치된 폴더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둡이 설치된 폴더 내에 모든 파일들을 다 제가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버전 정보랑 호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버전을 깔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이나 파일 확인도 이렇게 간단하게 클릭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빈 폴더에서 스파크 ETL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TL에 앞서서 이제 이렇게 파일 생성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삭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따로 파일질러를 사용하지 않고 주피터 랩을 사용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리눅스 환경에 이제 파일을 옮기기도 합니다. 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스칼라 스파크와 똑같이 이제 HDFS에서 DB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미리 코드를 실행해 보았는데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파크와 주피터랩 연동해서 가장 좋았던 것은 UI가 있었다는 것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진행 과정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서 많이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저는 .read 옵션을 통해서 CSV 파일을 읽어오고 show 명령어를 통해서 출력을 해볼 텐데요. 이제 여기에 IP와 포트를 매핑해주고 또 파일이 있는 경로를 지정해주고 파일명도 상단에 이렇게 지정해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드할 때는 이렇게 위에 변수로 설정해둔 것들을 다 더해서 파일을 불러왔고요. 파일 조회가 다 됐네요. 이렇게 HDFS 내 파일을 정상적으로 불러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파일이 이제 DB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드를 에러 방지를 위해서 트라이 캐치문을 다 묶어서 정상 실행이 되면 석세스가 출력될 수 있도록 했고요. 제가 테스트 코드 실행했음에도 지금 정상적으로 실행된 이유는 오버라이트 옵션을 줬어요. 그래서 이미 DB에 테이블 존재함에도 덮어쓰는 방식으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P와 포트, 유저 정보, 비밀번호 이렇게 선언을 해주었고요. 석세스가 잘 출력이 되었네요. 이번에는 DB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IP와 유저명, 비밀번호로 접속을 했고요. 제가 지금 주피터랩에서 스파크 테스트로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가 잘 이관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 주피터, 스파크 세 가지를 연동해 주피터 환경에서 스파크 SQL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스파크 SQL을 사용하니 이전 코드에 비해 코드가 무척 간단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해본 흔적이 남아있어서 재실행을 해보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조회되었습니다. 로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서트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A05를 인서트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잘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실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위해서 테이블을 재조회해보면 위에와는 다르게 A05 데이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B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르 드라이버를 이용했고요. 접속 정보를 이용해 DB에 접속을 하고 트라이 캐치문 사용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저장이 된다면
석세스 문구가 출력이 됐습니다. 네, 석세스가 잘 출력이 됐고요. 제가 DB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파이스파크 테스트란 이름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파이스파크 테스트에서 데이터를 보면 A05가 잘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코드를 실제로 사용해 본 결과 가장 편리했던 것은 하이브와 스파크, 주피터 세 가지를 연동하며 실행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브러리 임포트나 복잡한 모듈 없이도 쿼리문처럼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스파크 서비스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